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미디어 만들기 온라인 학생 토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정보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정보의 소비자도 될 수 있고 생산자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 정보인지 무엇이 나쁜 정보인지 판별하는 능력과 함께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좋은 미디어는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국 미디어경청 꿈꾸라 스튜디오입니다. 군포 흥진중학교에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이면 누구나 미디어경청에서 기자나 PD, 아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학생들 토론을 이끄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하민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토론회 저하고 한번 같이 하셨잖아요. 네, 학생들하고. 네. 제가 주변 분들 반응을 좀 한번 들어봤어요. 네.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네. 대체로 반응이 학생들이 정말 말을 참 잘한다 그렇죠. 이런 네. 반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반응도 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뭐 얼굴이 너무 검게 나왔다. 방송 오래 하려면은 네. 살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팩트 폭격까지 막 가해가지고 그래도 상처는 받지 않았습니다. 워낙 강심장이라. 네. 팩트폭격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제 주변 분들 반응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미디어와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네. 반응도 많이 주셨고요. 네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 쓰고 있지 마라. 웃으면서 들어라. 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네. 화면을 보느라 이제 집중하느라고 인상을 쓴 거지 뭐 화가 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역시 팩트 폭격 아닙니다. 네. 이것도 품맛이네요. 감사합니다. 하근아님. 네. 그때 웃으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네. 옆에 전문가 한 분이 계시니까 네.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뭐든지 물어보면 막 척척 나오니까 근데 자판기처럼. 저보다 아이들한테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물론. 친구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아주 친구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우선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네. 이제 미디어가 무엇인지,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박사님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보니까 미디어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들을 받으셨고요. 네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라는 책도 발간을 하셨는데요. 네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는 해 주셨지만 네네. 아직도 듣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네.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네. 책 소개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많이 하세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 많이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 자체를 잘 읽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환경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요. 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디어를 잘 쓰고 잘 소통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인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소개해주신 제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나, 뭐 미디어 리터러시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되게 짧게 간략하게 쓴 책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네. 아무래도 제가 또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네. 책을 좀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지금 네.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 또한 좀 낯선 이름이에요, 아직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역에 미디어 센터들이 있는데 그 미디어 센터들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시민 대상 미디어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활동들을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의 좋은 미디어 만들기인데요. 과연 좋은 미디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좋은 미디어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데요. 자, 토론을 할 때 이제 의견이 있는 학생은 지금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래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손을 들어서
자기가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의사 전달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이 참 자주 들리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우리 친구들을 비롯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문제일 텐데요. 우리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박사님한테 이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많이 상황들이 전환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그 비대면 상황에서는 특히 미디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환경에서 잘 읽고 쓰고 소통하고 잘 모든 것을 정보도 잘 분별하고 그럴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강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대면 조축이 힘들다 보니까 네. 리터러시란 말이 이제 자주 등장하게 네, 된다는 네. 그런 설명이셨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토론이 참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네. 안에서 또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의미만 봐도 오늘 토론회가 참 관심이 좀 집중된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제 표절과 저작권법인데요. 우선 학생들 소개와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 강은비, 민서진, 조준규, 최수영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자, 학생들 각자 자기 소개 좀 해줄래요? 저는 소명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수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언론인을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직업은 이제 미디어에서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의나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이러한 좋은 미디어 만들기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덕산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 조준규라고 합니다. 저 이번 2차 미디어 경청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하이테코 1학년에 재학 중인 민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창작자로서 저작권과 표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토론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이랑 의견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은비입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영상 관련 직종을 희망하고 있다 보니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이 꿈인 친구도 있고 어쨌든 취미생활과 연관돼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학생도 있고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저작권과 표절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참여한 학생이 있고요. 영상 관련 직종을 나중에 선택하려다 보니까 이 토론이 필요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역시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토론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언론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학생들이 여기 참여한 계기가 네. 목적이 굉장히 좀 뚜렷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저작권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쌓아가는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도 논의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물론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저작권법이 왜 네. 필요한지 정도는 또 전문가 의견을 네, 네. 들은 다음에 하면 좀 더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들이 일상에서 들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것들을 글이나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제 어떤 표현 창작물로 표현하게 되는데 네. 그 창작물로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작권에는 저작권을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요. 내가 네네. 이걸 공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결정할 권리, 저작 인격권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각종 경제적인 이익하고 연관된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저작권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우리 문화가 더 활성화될까 이런 것들을 네네. 고민하는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작권법과 저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직업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어쨌든 저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사가 쓴 기사도 네. 제가 이제 읽어보고 그거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거 내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오늘 친구들 보니까 영상 관련을 이제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고, 취미로 이미 영상을 만들어 보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이미 미디어의 생산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저처럼 저작권법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았거나 아니면은 위기의 습관을 느꼈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봤죠?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전에 학교에서 과학 수행평가로 실험 영상 만들기라는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우수 작품은 이제 유튜브에 게시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영상을 편집을 하고 나서 이제 배경음악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을 찾다가 마땅하게 넣을 게 없어서 결국 그냥 밋밋하게 배경음악 없이 영상을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자, 조준규 학생. 저는 취미로 이제 역사 관련해서 책을 하나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역사라는 주제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그 정보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발췌해서 책에 써야 되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과연 이 정보를 이 내용들을 썼을 때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용을 되게 조심스럽게 쓴 적도 있고 쓰다가 이거 못 해먹겠다 하고 네, 어렵죠? 자, 또 다른 학생.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자, 민서진 학생. 저는 글 쓰면서 블로그에 이제 유료로 게시한 글이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 상에서 SNS에서 텍스트 파일로 그냥 돌아다니는 걸 보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다들 경험이 있네요. 자, 강은비 학생. 저는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음악을 사용하는 데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데요. 공모전에 영상을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은 그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음악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작권법을 우리가 좀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도대체 내가 쓰는 글이 내가 만든 영상이 표절인가 아닌가, 이 경계가 어딘가,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박사님한테 표절이란 과연 무엇이고 표절과 표절 아님의 경계는 무엇인지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표절, 저희가 이제 여러 학생들이 저작 공부를 만들 때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음악을 써야 되는데 음악의 그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네. 음원을 못 쓴 경우도 있고 뭐 공모전 낼 때도 음원을 어떤 걸 써야지 저작권법에 위촉되지 않는지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뭐 텍스트 같은 게 유료로 내가 산 것이 텍스트 파일로 그냥 무료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저작재산권을 다 어긴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표절은 조금은 좀 윤리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네, 영역. 내가 네네. 어떤 아까 이제 학생들이 글 쓰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다른 책을 참고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그럴 때 출처를 잘 표기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한 생각인 것처럼 녹여서 썼을 때는 표절이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글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절을 잡아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네네. 소프트웨어 기준들이 되게 6개의 단어가 연속으로 똑같았을 아, 경우는 6개 표절이다라고 단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네네. 그것이 어떤 법적인 힘을 가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되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표절이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절이냐 표절이 아니냐는 우선 자기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학생들 우리 박사님 얘기 잘 들었죠?
저 같은 경우도 기사를 쓰면서 내가 과연 다른 기자가 쓴 기사나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갖다 쓸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똑같이 쓰면은 꼭 내가 표절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바꿔 쓰거든요. 내 기사에 녹여낼 때는. 자, 여러분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보고서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쓴 책에 관한 구절, 어느 정보를 담고 있는 구절을 따와서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몇 페이지 어느 줄인지까지 밝히는 등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표절 아님이 되겠죠? 그렇죠. 아, 네, 저렇게 네.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를 해주고 네네. 몇 쪽에 나온 얘기다까지 얘기를 해주면 정확하게 표절이 아니죠. 네네. 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표절을 피하는 방법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경험도 있고. 자, 민서진 학생 글 쓰잖아요. 네,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다른 작가님들도 SNS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댓글이나 개인 DM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도 될지 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적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출처를 이제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어딘가 떠다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랑 비슷한 내용을 찾고 그분께 연락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세대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작가를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작가한테 확인을 받는 방법. 네, 그것도 되게 요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좋은 그렇네요.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정도는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어렵거든요. 네, 자, 민서진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자, 강은비 학생도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웬만해서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은 만약에 블로그다 하면 블로그 댓글에 허락을 받고 이제 책이다 하면은 책 제목 같은 거나 그런 걸 출처를 표기를 하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직업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는 창작물을 좀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법과 표절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뚜렷한 답을 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직업이 어쨌든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학생들 의견 참 잘 들었는데요. 어때 학생들 의견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박사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창작을 많이 해본 학생들이라 그런지 다른 창작자의 창작물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저도 되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박사님도 저하고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민서진 학생처럼 직접 전화해보는 방법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일 경우에는 저도 좀 한 수 배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 자, 이제 저작권법 표절에서 지난번 토론회 할 때 학생들한테 저작권법은 땡땡땡이다. 이걸 제가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작권법은 어벤져스다. 왜냐? 내 창작물을 지켜주니까 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제가 한 비유가 굉장히 좀 초라해졌어요. 학생들이 너무 뛰어난 비유를 해줘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 한 학생은 비탈길의 방지턱이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왜? 표절을 막아주니까. 자, 한 학생은 유성매직이다. 왜냐? 사람들 머리에서 지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저작권법을 지켜야 했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한 학생은 창작 의욕을 지켜주는 잘 자라게 하는 비료다. 이런 비유를 했거든요. 정말 기발하죠? 자, 오늘 학생들도 아주 뛰어난 비유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다. 자, 이거는 뭐 설명은 별로 필요 없겠네요. 맞죠? 권리입니다. 자, 다음 학생.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작권법이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돌? 네. 네, 돌. 돌은 자연적 이유로든 인공적인 이유로든 어쨌든 형태가 변화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저작물이라는 것은 다른 후대 사람들에게 의해서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는 변하긴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지켜주는 것이 이제 저작권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돌. 비록 깨지면서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저작권이 본질을 변하게 하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학생. 저는 저작권법은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아, 방패. 옛날에는 이제 방패랑 창을 들고 싸웠잖아요. 네네. 창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방패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보호해 줄 걸 알고 방패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저작권법도 창작자가 있어서 내가 이제 만든 창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더 창작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저는 저작권법은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토론 끝났다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쉬시지 마시고요.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꿈이 언론인이시고 글을 쓰시는 분이시고 영상을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토론 같이 잘했으니까요. 잘했다는 의미로 손 한 번씩 흔들고서 끝내도록 할까요? 자, 어때요? 자, 우리 손 한 번 흔들고 끝내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